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입니다. 오늘 또 지피지기, 지식이 펴오르는 지혜로운 이야기. 이장호의 강연 브랜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브랜드로 세상을 바꾼다. 와우 브랜드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브랜드 개념, 마케팅 개념, 또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아주 편안하시게 브랜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랜드가 많아요. 직업이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가 제 마스터 브랜드고요. 뭐 또 브랜드 노마드, 브랜드 일을 할 때는 일하고 있고, 또 우리 그립이라든가 쿠팡처럼 그 라이브 커머스, 라방에서 방송할 때는 또 트렌드몬스터란 서버 브랜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일할 때는 AI 이모션이요. 또 여행 강의하고 여행을 기획할 때는 강연 여행가. 이렇게 다양한 제 브랜드를 갖고서 정말 브랜드의 삶을 살고 있는 엔잡너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강연 여행 어떻습니까? 같이 여행 한번 가보시죠. 오늘 우리 프롤로그 다뤄보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또 두세스 모델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차별화, 독특함, 컨셉, 또 그 다음 우리 체험, 마지막으로 스토리, 그 다음 또 개인 브랜드도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결론을 우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자, 브랜드는 XX다. 여러분, 브랜드에 뭘 담고 싶으세요? 이름이 있죠, 브랜드는. 철학이 있죠. 컨셉이 있죠. 또 영혼을 담을 수도 있고, 언유를 담을 수도 있고, 판타지, 꿈, 정말 많은 등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거는 브랜드에는 와우가, 와우,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브랜드를 보고 와우가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브랜드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는 판타지하고 꿈이다. 브랜드는 환상이다. 즉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끈인 것이 바로 진정한 브랜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 부분입니다. 프롤로그. 저는 항상 강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윌리엄 깁슨이 말한 가장 좋은 말, 가슴을 때리는 말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 그것이 공평하게 배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에 살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브랜드의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지 오늘 우리 여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이날치, 범 내려온다. 예, 이 요새 뜨는 노래잖아요. 정말로.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그야말로 대박치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날치가 조선시대 국창이라고 그래요. 임금 앞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네. 그 범 내려온다. 이 창이 지금 부활한 겁니다. 예. K-팝과 더불어 부활해갖고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패러디했죠. 저는 뭡니까, 여러분? 브랜드 내려온다. 예, 브랜드 내려온다. 와우, 브랜드가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요새 가장 이걸 브랜드 밈이라고 그래요. 밈. M-E-M-E. 뭐냐면 단기적으로 모방하는, 흉내내는 흐름을 갖다가 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랜드에서도 밈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최근에 뭐 새우깡의 효과도 있었고, 뭐 많은 그 밈의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밈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반해버리는 거죠. 자, 왜 반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장호의 브랜드라는 책을 내면서 강연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아마 13번째 이 브랜드로 세상을 바꾼다. 이장호의 브랜드 강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쓰고 나서 강의를 할 때 슬라이드를 또 새롭게 만들어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야, 사람들은 스토리 참 좋아한다. 단 낮은 확률의 스토리를 더 좋아하는 거죠. 흔한 확률의 스토리보다는 그 낮은 확률의 스토리에 사람들은 반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가 공유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고 밈을 만들고 싶고 그죠? 예, 그 팬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확률은 일반적인 게 아닌 독특하고 차별화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두세스 모델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브랜드의 세상에 어떤 브랜드들이 낮은 확률의 스토리로 소비자들의 팬심을 사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장호의 브랜드란 책 자체가 여러분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예, 제가 이미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 4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준비하는데 기획한 아이디어를 낸 지가 7년 정도 제 기억에. 그리고 원고 준비한 지가 5년. 출판사에 넘기고도 1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업데이트해서 달라. 업데이트하고 또 진행이 안 되고 한 5번을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다행인 거는요.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만 오히려 다행인 것도 있습니다. 뭐가 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클럽하우스라고 있었던 오디오 SNS 있죠. 그 스토리도 들어가고 또 그립 같은 라이브 커머스 요새 가장 대세인 라방 스토리도 들어가고 가장 최근의 그 따끈따끈한 가장 업데이트된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케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는요. 꼭 최고의 조합, A급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단점이, 약점이 오히려 브랜드의 성공 요인. 왜? 낮은 확률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고등학교 때 뭐 학생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똥치는 거예요. 예. 똥쳐서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책값 받은 거 다 써버리고 해서 잡비도 없고 해서 이거 책 훔쳐서 팔아갖고 이제 잡비로 쓰는 거죠. 근데 어느 고등학생이 서점에 가서 책을 썰썩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 여직원한테. 근데 이 여직원분이 마음이 착한 분인지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하고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봤어. 야, 그럼 학생 너 왜 책을 훔쳤냐? 예, 물어보면서 아빠 엄마 전화번호도 얘기해. 아빠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근데 왜 훔쳤느냐? 시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 서점에 광고가 뜬 거예요. 시 낭송회를 한다. 근데 시 낭송회를 하는데 그 사연인즉슨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입니다. 시집을 훔친 시인의 시 낭송회가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동네 서점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서점의 여직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직원이 시집을 직접 사서 자기 돈으로 이 학생에게 시집을 준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완전히 감동입니다. 제가 이 신문에서 읽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어느 시인인지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이것이 진행은 안 됐지만 엄청나게 낮은 확률의 스토리입니다. 예. 또 하나 스토리는요. 이 시인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시인이, 김경주 시인이 자기가 시를 냈는데 시집이 한 권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책을 내면 오해하세요. 책 그냥 받아서 저자가 막 주는 줄 알고. 10권 정도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는 다 저자도 돈 내고 사야 돼요, 책을. 예. 그래서 이 시인이 시집 관리를, 자기 책을 관리를 못해서 시집이 없는데 문제가 책이 절판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중고 서점에 딱 갔는데, 헌책방에 갔는데 자기 시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과감하게 훔친 거예요. 뚱친 겁니다. 근데 이 사연을 갖다가 출판사 사장님이 들으셨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엄청 낮은 확률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네, 시집을 훔치다니요. 자기 책을 훔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시집을 낸 출판사 사장님이 결심을 했어요. 나 이 시집을 다시 내겠다. 네. 절판된 시집을 다시 낸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낮은 확률의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이게 브랜드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일반적인 스토리지만은 우리 이런 사례에서 이제 브랜드가 끌어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에 일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을 혼동해요. 구분이 안 돼요. 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일즈는 뭔데? 말 그대로 파는 겁니다. 거래입니다. 예. 세일스맨이 파는 거예요. 마케팅은 고객을 사로잡는 겁니다. 고객을 갖다가 만드는 게 마케팅이에요. 예, making customers. 예, 컨슈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많이 하는. 그 다음 리타겟팅. 예, 굉장히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판총 뭐 하고 해서 고객을 만들어내야 돼요. 브랜드는 뭔데? 브랜드는 그 만들어진 고객을 지키는 거예요. 리텐션, 유지하는 겁니다. 예, 마케팅은 좀 푸시 경향이 있어요. 브랜딩은 풀이에요. 뭐냐?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을 지키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진짜 결정타입니다. 예, 핫버튼이에요. 고객이 고객 만드는 거. 예, 고객이 고객 만드는 거.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드는 거. 이것이 진정한 브랜드입니다. 바로 팬심이죠. 팬덤. 예. 그래서 이 세 영역이 다른데 회사에서 제가 40년 넘게 브랜드 마케팅 일을 해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전부 세일즈 하듯이 일을 해요. 세일즈 역할은 세일즈맨 영업부가 하는 거죠. 마케팅은 조금 더 긴 텀으로 고객을 만들어. 그 다음 브랜딩은요, 정말로 소비자가 반하게 만드는 거. 예, 와우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브랜딩의 세계입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제 브랜드 마케팅 멘토, 미국의 세스 고덴. 저는 이 사람하고 뉴욕에서 만나서 강의도 듣고 점심도 같이 먹었는데 재밌는 거는요, 점심값도 냈지만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값을 따로 내야 돼요.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게 브랜드예요. 팬심입니다. 제가 이 양반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스 고덴이 이 말을 했어요. 고객이 너네 마케팅하게 해. 예, 뭐냐면 브랜드 마케팅의 소유권, 주도권이 이제 소비자 몫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회사가 브랜드를 가진 그 조직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나오죠, 그죠? 예, 브랜드는요, 내가 말하는 게 브랜드 아니죠. 소비자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팬심이 진정한 브랜드다. 와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와우가 나와야. 팬덤이 없으면 브랜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제품 많이 팔리는데 그 마케팅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마켓쉐어라고 해요. 시장 점유율. 브랜드는 뭔데? 브랜드는요, 점유율보다는 점유율이 작아도 좋아요. 시장 점유율이. 팬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팬덤이 없으면 브랜드가 아니야. 우리 BTS 사례도 있고 아미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보면요, 그냥 어설픈 소비자 10만 명보다는 팬심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이 브랜드를 만들어줍니다. 마케팅할 때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소비자가. 하지만 브랜딩을 할 때는, 브랜드를 만들어갈 때는 우리한테 홀딱 빠진 그냥 사고 싶어 미치는 그런 소비자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팬덤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브랜딩이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마케팅에 돈을 쓰는 건 비용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투자하는 거죠. 예, 투자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조직은 이 브랜딩을 잘 못해요, 사실은. 브랜드는 당장 ROI가 안 나와요. 투자 수익률이 안 나와요. 광고는 요새 말하는 ROAS라고 해서 Return on Ad Spending. 그래서 요새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 대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브랜드가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소비자가 지쳐버려. 날 따라다녀. 내가 검색해요. 이장호의 브랜드라는 책을 한번 검색하시면요, 졸졸졸 따라다녀. 브랜드 관련된 책들이. 소비자가 피곤해지는 거죠.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문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브랜딩은요, 팬덤만 만들어지면은 소비자가 소비자를 끌어오죠. 또 우리 브랜드 사고 싶어 미쳐. 줄 서서 사.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마케팅은 경쟁과의 싸움입니다. 경쟁해야 돼.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브랜딩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예.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은 좀 해요, 보면은.
당장 뭐가 올라오고 성과가 나오고 이런 효과들을 보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마케팅은 빠르죠. 평가가. 근데 이 브랜딩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에는. 이게 쌓이는 그 축적의 힘이거든요. 브랜딩은 축적의 힘입니다. 굉장히. 쌓여서 올라가는 축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일즈, 셀링, 마케팅, 브랜딩이 첫 번째 하이라이트 슬라이드. 여기 두 번째 하이라이트 내용입니다. Perception is reality. 여러분, 브랜딩은 특히요. 지각의 싸움입니다. 느낌. 1, 2, 3. 딱 직관이죠. 보고. 예. 그냥 마음에 들어? 드는 겁니다. 논리와 팩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각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이야말로 꿈과 판타지를 쫓는 레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프롤로그 넘어왔어요. 이제 에피소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피소드에서는요, 본론에서는 우리 브랜딩 과정, 브랜딩 프로세스 모델, 두세스 모델입니다. 그죠? 차별화, 독특함, 컨셉, 체험, 스토리. 요 브랜딩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로 되는 겁니다. 자, 브랜딩하고 브랜드가 또 다르죠. 그죠? 네. 어떻게 다른데? 브랜딩의 과정이 일어나야 브랜드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브랜딩도 하지 않고 브랜드가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죠. 예, 인내의 싸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케팅은 경쟁과의 싸움이고 브랜드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개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브랜드만 그런 거 아니죠. 개인 브랜드도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가게 됩니다. 자, 차별화. 제 또 마케팅 멘토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잭 트라우트. 이분이 서신 책이 차별화하라. 영어로는 differentiate or die. 차별화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차별화가 이 브랜딩과 마케팅의 포인트,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차별화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죠. 예.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스토리, 이 회사 자체가 스토리입니다. 시크릿 우먼이라고요. 헤어웨어, 즉 여성용 가발을 파는데 패션 개념으로 팔아요. 근데 제가 한 7년 전에 이 회사 일을 하게 됐어요. 어드바이저로. 저는 뭐 여러 회사하고 브랜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대표님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 스토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스토리 이렇게 집착하시냐? 이 대표님이 했는데 그야말로 스토리에 살고 스토리에 죽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아 일을 하면서.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북을 만든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미팅을 하면 할수록 저도 스토리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어느 순간에 스토리 책을 써야 되겠다. 스토리 책을 한번 써보자. 바로 이장호의 브랜드란 책이 시작점이, 영감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김영유 대표님. 예. 책도 쓰셨죠, 그죠? 여기가 바로 시크릿 우먼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차별하죠. 이 회사는 뭘로 차별하는데? 스토리로 차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드사다라고요. 캘리볼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골프 볼에다가 캘리그라피 있죠. 예, 뭐 뒷땅도 내 땅, 뭐 오잘공, 뭐 줄버디 이런 재밌는 골프 플레이들이 쓰는 재밌는 농담 비슷한 그런 멘트들을 캘리그라피로 입힌 거예요. 이게 완전 대박 상품입니다. 예, 한번 네이버에 가서 드사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 재밌죠, 그죠? 예, 차별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다. 일반적으로 다 골프볼을 파는데 이 드사다가 파는 골프볼은 캘리 하나로 대박을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소비자들은 이런 재밌는 스토리를 갈망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두세스 모델의 두 번째 모델, 유니크한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죠. Only is better than the best. 유일함이 최고를 이긴다. 예전에는요, A급, B급, C급 이런 어떤 순차적인 방법으로 등급이 매겨졌으면 지금은 A는 A, B는 B, C는 C예요. 네, 왜?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일함의 시대이기 때문에, 베스트의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B가 A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뭐 곰표, 맥주. 네,
곰표 나초, 곰표에서 나오는 제품이 곰표 너깃도 나와요. 너깃도. 한 25가지 돼요. 화장품도 나와. 예, 장난 아니에요. 별의별 상품이 다 콜라보해서 나오고 자사 상품으로도 나오고 예, B급 어떤 감성으로 소비자를 확 사로잡는 거죠. 편의점 매출액 1등이 곰표 수제맥 사기가 어려워. 최근에 좀 많이 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일함이 최고를 이기는 겁니다. 자, 더 이상요. 우리 브랜딩의 미래에서는 최고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일함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예, 딱 보시면 여기 뭡니까? 보이시는 이 새 우리 캐릭터가 디지털 휴먼이에요. 실제 휴먼이 아닙니다. 맨 왼쪽에 보이시는 그 디지털 휴먼은 제가 미국의 19세 가수를 가상의 캐릭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수익이 한 130억 정도 났죠. 예, 원래는 200억이 쉽게 넘을 거로 봅니다. 저도 팔로잉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유일함이 실제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이걸 만들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시일 안에 제가 가진 앱 하나로 일반 사람 누구나 다 이런 가상의 캐릭터,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또 이런 유일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여행 가시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 기획한 상품입니다. 예, 예, 하리카 투어하고 기획했는데 뭔데? 어떤 유일함이 있는데 요거밖에 모릅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 나라에 갔는데 5성급 호텔인데 요 3개밖에 몰라요. 가격이 얼마인지, 누구랑 가는지, 안에 어젠다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안 가르쳐줘. 예, 미스터리 투어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미스터리 여행. 현재 10명이 신청했어요. 예, 그래서 9월 지금 막 가시는 분들이 설레갖고 난리예요. 멀을수록 좋다. 예, 세상에 이런 상품을 제가 직접 파는 건 아니에요. 여행사가 파는데 제가 다 기획하고 제가 홍보하죠. 예, 재밌는 거는요. 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여러분, 제주도 다 알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가봤겠어요. 저부터요. 수십 번 갔죠. 예, 뻔한 게 아니라 펀한 거. 재밌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 펀테인먼트입니다. 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죠. 그죠? 유일한 스토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두세스 모델의 가운데가 여러분 뭡니까? 차별화, 유닉, C, 컨셉입니다. 컨셉. 그죠? 컨셉은요, 결정타입니다. 왜냐? 브랜드 메시지를 전하거나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거나 브랜드 엠블럼하고 브랜드 캠페인 할 때 이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요 방송 촬영 전에 코엑스 갔다 왔어요. 애가 샐러드 보러. 이해가 안 되는 브랜드예요. 이게 그냥 계란을 왕창 만들어서 푼 그 소위 말하는 뭐 이런 샌드위치나 버거 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미국하고 이게 히트쳐갖고 한국까지 와서 지금 한 3호점까지 있나요? 벌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컨셉이 명확합니다. 예, 컨셉이 명확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겁니다. 브랜드는요, 컨셉을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과라든가 과일, 뭡니까? 야채 같은 거 사잖아요. 사면은 사람들이 잘생긴 것만 골라. 과일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근데 나머지 있잖아요. 이미 농장에서부터 못생긴 거. 어글리라고 그러죠. 어글리. 어글리 푸드는 이미 농장에서부터 버려져. 전 세계 이런 곡물이라든가 이런 그 과일, 이런 채소의 40%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환경 파괴 주범입니까? 이거를 구상한 거예요. 어글리 푸드를 먹자. 그래서 어글리 푸드를 띄우면은요, 하나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보기가 조금 그런 B급 같은 그런 과일이나 채소인데 이거를 붙여버리면 싱가포르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식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구독 경제 개념으로. 그래서 임퍼펙트 푸드부터 지금 이것이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 싱가포르, 한국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글리 푸드를 먹는, 즉 B급이
A급을 이기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거예요. 가격도 싸고 맛은 아무 지장 없는 정말 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차별화돼서 더 매력적이다. 왜? 긍지를 느끼는 거죠. 당신은 ESG, Environment, 환경 소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죠? 예,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다. 얼마나 뿌듯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요새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김갑생 할머니라고요. 예, 이호창 개그맨. 근데 이분이 보면 재밌는 게요. 김팡맨도 하고요. 쿠팡맨을 흉내낸 거죠. 패러디해갖고 뭐 이게 가상의 인물을 이창훈과 만들었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건데 이게 김을 파는 거예요. 예, 김입니다. 김 재벌의 3세 가상 캐릭터입니다. 본인을 갖다가. 근데 이 팬심이 뭐냐? 야, 우리도 이 김갑생 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김이 나왔어. 5월 달에. 나와갖고 이게 10일가에서 팔렸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은 이런 컨셉, 이런 스토리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팬심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언어도 달라요. 완전히 갑질하는 거예요. 재벌 갑질하는 거예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 가상의 스토리로 막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왜 김을 했느냐 보니까 이 검이잖아요. 검요. 예. 그래서 김부자, 검부자 이 패러디 한자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재밌는 또 스토리가 됩니다.